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의 어떤 상승을 뒤로 하고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좀 떠올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나 테슬라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강력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테슬라,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지 브리핑 뉴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강보합세에 그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좀 좋았네요. 0.5%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엔 역시나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강세가 가장 좀 기여를 크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나 봐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은 그걸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관세 부과하는 날 반도체도 원래 관세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클로가 좀 아쉬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원전 관련주인데 전날에 두 자릿수 급등을 했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본장에서 6%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몰투먼이 투자한 원전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어서 일단은 실적 나오는 날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가 좀 안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소비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최근에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한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된다는 거고 역시나 그 이면에는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좀 돈 쓰지 말고 아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 외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 내려주고 다시 경기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며 한 6월은 돼야 된다며 그러면 주택 가격도 벌써 지금 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또 떨어질 텐데 좀 더 기다려볼까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UBS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S&P 500이 5,3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또 꾸역꾸역 5,700까지 올려놨는데 그걸 다시 5,300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건 이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지블리 타이어링, 그러니까 눈에 띄게 지금 타이어드 피곤하다는 거예요. 컨슈머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지금 악화된 그런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UBS의 어떤 지적이었고요. UBS 물론 이름난 증권사고 금융사지만 항상 맞히는 건 아닙니다. 5,300이 꼭 맞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소비자 심리 지수로 인해서 이런 우려들이 좀 되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금리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오르고요. 주식시장이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좀 분위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오늘 0.35% 마이너스였는데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어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 경기 괜찮아 라고 판단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미국 경기 여전히 좀 안 좋구나, 경기 침체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금리를 잘 보시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CNBC의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CFO들, 그러니까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요. 보시면 지금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은 10%에 불과했고요. 약간 그러니까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반응은 15%였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도 25밖에 안 되죠. 근데 다소 부정적이다, 패시미스틱하다라고 보는 답변이 75%.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기업들에 좀 돈 좀 만진다 하시는 분들의 열의 8명은 지금 미국 경기 안 좋아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원래 나오는데 제가 캡처는 안 했는데 리세션이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올 것이다 라고 거의 100%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실 시장을 보고 환호를 하기는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도 하반기에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 주식의 컴백이 올 수 있다. 글로벌 라이벌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경쟁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들을 꼽자면 유럽과 중국이잖아요. 그런 유럽과 중국이 올해 그 상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미국 주식은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 이제 그 간극을 다시 줄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장은 약간 미국 손을 일단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대로 미국 주식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유럽 대비 미국 그리고 중국 대비 미국의 편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유럽이 정말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 대비 미국이 마이너스 15%를 갔다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제 보면 막 국내 증시 빠지고 홍콩 증시 밀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돈의 흐름인 것 같아요. 미국이 안 좋았다가 어제 갑자기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급이 갑자기 또 미국으로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이 약간 분위기 좀 이상해졌으니까 다시 그게 또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미국 주식 뭐 사야 되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M7이 다시 위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M7이 올해 내내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든 정도는 아니었나? 사실 겨우 3월이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체감으로 느껴지는 힘듦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이 벌어진 간극을 다시 메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 중국과 유럽에 역전당한 그 수익률을 다시 좁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M7이 요거 위에는 S&P 500이거든요. 다른 493개의 종목들을 이제 다시 따라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다시 미국 주식이 좀 돌릴 때 힘을 받을 때 M7이 역시나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시장의 의견들이니까 간단히 정리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제가 요즘 유가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어제 또 관세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한편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들에게 25%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베네수엘라 이 마늘 정박한 그런 적재량을 봤더니 원유 적재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거 쓰면은 당장 25% 관세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국 정도 제외하면 미국과 소위 말해서 딱 붙을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악화가 되면 당연히 공급이 악화되면 유가는 올라가죠. 근데 유가를 잘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또 합의점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해상에서의 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결정적이죠. 에너지 어택,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말자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길어지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는 좀 잡자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장 원했던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가가 겨우 0.13% 오르고 그쳤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70달러 선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또 물가 자극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잘 선순환이 된다면 계속 일단 유가는 잡아놓고 가려는 그 미국의 어떤 의지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와, 요즘 구리 가격 진짜 날아갑니다. 구리 가격이 날아간다는 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유가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좀 잡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래 경기 좋아지면 구리랑 유가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구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유가는 저 밑에 있다라는 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아직은 좀 헷갈리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리 관련주 사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또 관세 걱정인가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월마트, 방어주들이 약한 모습이 일단 눈에 띕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안 좋을 때 이쪽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성장주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좋을 때는 중국이랑 유럽이 좋았는데 중국이랑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미국으로 다시 나올 때는 M7이 해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는 왜 M7 아니냐? 엔비디아 빠졌잖아. 근데 요거 보니까 반도체랑 헬스케어가 안 좋았더라고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관세를 부과할 때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그쪽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가만 생각해 보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4월 2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소될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3일 연속 급반등하는 기염을 토하는 가운데 캐시우드가 테슬라 전 이거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2,600달러 간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7달러거든요. 287달러가 2,600달러 가려면 10배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물론 캐시우드는 굉장히 장기간 5년 안에 2,600달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느냐?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의 로봇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너무 내려치고 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앞두고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아디가 이번에 매출 1,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죠. 그래서 테슬라와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아니 그럼 테슬라가 2,600달러 갈 건 비아디는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캐시우드는 그에 대해서도 비아디는 자율주행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그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는가 궁금해서 두 번째 특징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죠. 웨이모가 로봇택시를 2026년에 워싱턴 DC에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워싱턴 DC라는 건 의미가 좀 있죠. 물론 워싱턴 DC가 막 그렇게 혼잡한 도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정치 도시이기 때문에 각 잡혀 있는 그런 도시라서 충분히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맨날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동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지만 2026년이라는 거 뭐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발레오라는 기업이랑 상장사인 모비라이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이 자율주행을 좀 연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발레오는 프랑스 기업이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모비라이의 주가가 덕분에 9% 급등했으니까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구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2,600달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는요. 확실히 코인과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지원하고 있는 그 은행에서 지금 새로운
달러 패그드 코인, 그러니까 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이 정도까지 올라온 줄 몰랐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1년 사이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벌었고요. 확실히 트럼프가 코인을 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달러를 패깅해서 달러의 강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뭐 우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크립토닷컴이랑 ETF 만들려고 딜한대요. 이 두 개만 봐도 트럼프가 이걸로 달러도 키우고 본인 돈도 좀 벌고 이럴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나저나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제 비자 얘기 드렸는데 게임스톱도 코인 관련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코인을 사모으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에 코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구나. 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 수요일 함께하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어제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만 해도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시장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월마트나 타겟 같은 이제 리테일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장 막판에는 이게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 관세 협정이 거의 다가오다 보니까 이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뭐 최근 문제들에 대해 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관세에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좀 시장에 크게 작용해가지고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약간 금융 섹터나 그런 경기 민감 섹터에 좀 강세로 작용했지 않나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 주가 강했던 데에는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문제가 결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해서 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많은 협력을 좀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관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얘기 한 번만 해줘도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나저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2년 7월 이후로 최악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게 좀 관세 인상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 우려로 인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현재 약간 미국의 가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관세 리스크로 조금 이렇게 악화됐던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세 이슈가 좀 해결되면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지표에서 조금 더 안 좋게 작용했는데도 이게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은 안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리고 향후 6개월 기대치는 어떤지 그렇게 내놓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향후 6개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현재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확실히 뭐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좀 평가가 약간 개선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소비자들이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이제 35세 미만 소비자들은 자신감이 약간 상승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 상당히 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세대 중 하나가 이 35세 미만의 약간 밀레니얼 좀 늦둥이 세대하고 Z세대인데 그리고 그들 세대는 계속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약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 언급된 이야기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계란 가격 관련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진 데에는 이 높은 계란 가격이랑 관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근데 계란 가격 관련해서도 좀 볼만한 게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계란 가격 정말 비싸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했지만, 현재 계란 가격이 2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순식간에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계란 선물 가격 폭락 이후로 계란 현물 가격도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조금 높은 계란 가격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세 우려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세 완화 관련한 이제 발언을 뉘앙스로 발언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관세 완화가 뭐 점점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 경기 침체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 그냥 이제 두려움만 계속 소비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도 그냥 불확실성에 계속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뿐인데, 일단 일자리 증가세가 뭐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오늘 나온 거에서도 노동시장은 약간 개선됐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고용시장 정말 탄탄하고, 그냥 사람들 아직 심리 정도만 좀 안 좋아지고 있지 실제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활동도 2월 들어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일단 좀 완화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뭐 조치를 취해 준다면은 충분히 지금까지 악재로 작용했던 게 다시 호재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관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4월 2일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요거 지나가면 뭐 관세 좀 해방의 날 뭐 이런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정도로 좀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 여러 이제 좀 분석이 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4월 2일에 관세 부과가 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현재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면서 시장이 벌써부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뭐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오늘 경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조금 이게 관세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생각보다 관세율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결국 관세가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이게 결국에 시장에서 좀 필요로 하는 거는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결국 시장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건 뭐 안 좋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결정이 안 된 불확실성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이 정책이 이제 발효가 된다면은 결국 좀 그 당일에는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세 좀 부과 가능성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올 거다 그런 뉴스가 돌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가파른 급등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조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부과할 예정에 있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시장이 좀 크게 랠리를 했거든요. 결국 이게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도 좀 시장에서 믿지 않고 이제 점점 그냥 불확실성 해소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이 관세 부과 관련해서도 관세가 일단 부과가 되는 그 4월 2일이 어쩌면 관세가 그날이 정점이고, 그 뒤로 관세가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 그리고 또 뭐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뭐 건설 이제 공장을 짓는다 그런 발표를 할 때마다 관세를 조금씩 감면해 주겠다라고, 뭐 어제 현대차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할 때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결국 관세가 4월 2일을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뭐 지금까지 악재로 작용했던 게 앞으로는 이제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런 것도 결국에 이 관세 부과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거다 그런 우려를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좀 관세가 앞으로 이제 4월 2일에 부과되고 뭐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한 몇 달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뭐 관세 부과를 해서 이게 관세를 일단 부과는 한다고 했으니까 관세 부과를 하면은 이게 기업들 EPS가 결국 기업 이익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은 이게 이미 시장에서 좀 가격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이 녹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주식들의 좀 특징을 보면은 항상 이 주가가 이제 기업 이익이 바닥을 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란 게 좀 이제 기업의 미래를 좀 대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그 기업 EPS보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앞서서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고 조금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먼저 바닥을 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충분히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 과거 역사적 사례들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0년 동안의 약세장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랑 2022년 인플레이션 상황 때 이렇게 약세장이 두 번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약세장의 바닥은 항상 똑같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항상 EPS가 뒤에 이제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바닥을 치고 시장이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 과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좀 어쩌면 뭐 관세를 부과하고 EPS가 추후에 좀 하락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관세가 점점 완화됨에 따라 EPS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가는 먼저 그 EPS 회복에 앞서서 먼저 주가가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더 과거로 보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9년 3월에 이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먼저 오르고 기업 이익은 뒤늦게 한 6개월 정도 늦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걸 보여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주가 하락을 좀 기업 이익이 하락할 거다. 그걸 이미 주가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성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할 게 있는데 이 결국엔 뭐 이 계절성 차트 정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3월 말부터 좀 S&P 500 계절성에 따르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2월 중순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고 3월 중순 말 그때부터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2월 중순부터 현재 3월 말까지 시장 패턴을 보면은 거의 이 과거 역사적 패턴에 좀 부합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4월 2일도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 해소 그런 것도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관세 이슈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4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런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 시장 초점이 다시 한번 좀 기업들 실적,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실적에 기업들 실적에 초점을 두면서 시장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관세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EPS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3월 동안의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미 이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수 있어서 이제부터는 다시 진짜 4월 지나가고 관세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의 고점을 좀 지나가는 걸로 기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았으니까요.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바로 그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은 기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라는 기업 준비해 왔는데 이게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제 연소득 12만 5천 불 이상의 조금 고소득 가구들은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라는 이 업체는 이제 미국의 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미국의 홀푸드 같은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홀푸드나 뭐 LA의 에러원 같은 그런 좀 프리미엄 유기농 그 식자재 마켓입니다. 여기도 이제 고객들 평균 가구 소득이 12만 불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최근 이제 양극화가 워낙 심화되는 시대에 이 연소득 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뭐 소비 침체도 없다고 하는데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계속 받고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양극화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가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게 이런 유기농 마켓 같은 경우가 좀 수요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식품 산업에서 이 비만 치료제 GLP-1 관련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이런 유기농 음식을 찾는 유기농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펩시코나 제너럴 밀스, 뭐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기존 뭐 과자 그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신제품들에 더 많은 단백질을 이제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또 줄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식품 업체들이 조금 판매하는 식품도 많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벨링 브랜드 같은 이제 대표적인 단백질 음료, 뭐 프리미엄 프로틴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GLP-1 때문에 뭐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비만 치료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좀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계속 기대해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이 소비 패턴 변화도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무리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싼 걸 구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좀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같은 비싼 마켓을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좀 소비자 선호가 많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좀 뭐 펩시코나 프록터앤갬블 아니면 뭐 kimberly 클라크 같은 그런 기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월마트나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만드는 커클랜드 그런 이제 자체 PB 제품 그런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 이 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에 가면은 이 스프라우츠라는 브랜드로 또 자체 PB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뭐 유기농 그런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뭐 유기농, 비건, 뭐 이제 논 GMO 뭐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확실히 좀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미국의 이런 소비재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런 동네 슈퍼마켓 같은 업체가 그렇게 매력적일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미국이란 시장은 워낙 이 소비의 국가고 소비 규모가 뭐 전 세계 최대 규모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 브랜드에서 이제 한 어떠한 딱 이런 일정한 주, 뭐 예를 들어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에서만 사업하던 기업이 이제 국가 브랜드,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이 지역 브랜드에서 이 국가 브랜드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의 매장 수도 현재 440개가 넘어가고 있고, 뭐 올해만 해도 매장을 한 50여 개 더 추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매장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조금 이런 뭐 미국의 이 소비재 기업들, 뭐 리테일 매장 기업들의 좀 성장 교과서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주가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이 기업이 지난 1년 동안에도 주가가 정말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양극화 시대에 꾸준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점점 보급이 확대되는 시대에 이게 좀 소비자들의 습관 변화가 이런 스프라우츠 같은 업체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주가 하락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좋은 우량 중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스프라우츠 같은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과시성 소비로. 그래서 이런 유기농을 판매하는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앞으로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